이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그런 툴의 실행 화면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트 담기 게임 스테이지 디자인 툴 되어 있고 이와 같이 메뉴들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일 하게 되면 이제 종료하게 되죠. 이와 같이 화면으로부터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는 이런 화면을 먼저 디자인을 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1, 2, 3, 4, 5, 6, 7 그렇죠? 그 각각의 기능들이 중복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기능으로 다 되어 있죠.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입력을 받아서 파일 열기라든가 저장이라든가 뭐 데이터 입력하고자 하는 그 코드들을 작성하는 그 구조는 무엇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까? 스위치문으로 우리가 대략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데이터 입력 화면인데요. 자, 입력 화면 하게 되면은 이제 뭡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파일에 저장하고자 하는 그 데이터에 대한 이제 입력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이 입력된 이 데이터는 결국엔 뭡니까? 게임 안에서 스테이지마다 변경이 되는 그와 같은 데이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보면은 이동 시간 간격, 하트가 떨어지는 시간 간격, 초기 바구니 XY 좌표 맨날 중앙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좀 뒤로 어떤 좌표를 줘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해준다든가, 그 다음에 스테이지마다 총 하트 수, 그 다음에 목표 하트 수, 그 다음에 막대 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유동 데이터라 볼 수 있고, 이런 데이터들을 실제로 이제 툴에서 만들어 주고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스테이지를 만들다 보면은 중간에 요 중간쯤에 새로운 지금 만들었던 이 스테이지의 데이터를 이제 삽입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삽입하고자 하는 인덱스를 입력받고 거기에다가 그 입력받은 거기에서 이제 그 데이터를 저장한다든가 삽입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도 툴에서 고려를 해줘야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저장 파일명 입력하세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입력한 그 모든 데이터들은 사실은 뭡니까? 저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게임은 저장된 데이터를 읽어서 화면에 출력을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실제 게임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같은 파일 입력도 화면으로 입력받되,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이진 파일 형태가 아니라 뭡니까? 텍스트 파일 형태로 해서 우리가 메모장에서 실제로 그 데이터가 어떻게 저장되는지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뒤에 확장자를 txt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입력된 데이터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죠, 그렇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스테이지 인덱스들, 그렇죠? 인덱스들 0, 1 들어가고 중간에 뭐 삭제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이제 가능할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3스테이지 이제 수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3스테이지 수정하고 싶어. 그러면 3이란 스테이지 값을 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그 데이터를 보여줘야 되겠죠. 기존의 데이터를 보여주고 여기서 각각을 엔터를 치게 되면 그 데이터 값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고, 만약에 여기서 수정을 하게 되면은 수정된 데이터가 이제 적용이 되는 것이겠죠.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해 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툴의 기본적인 기능은 입력, 삽입, 삭제, 그 다음에 수정, 요 네 가지라고 볼 수가 있죠. 기본적인 그 툴의 역할 중에 하나가. 자, 툴 제작 로드맵 보겠습니다. 툴 제작 4단계 이렇게 나오죠. 자, 첫 번째는 무엇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데이터를 확장하는 거. 그 다음에 메뉴. 그 다음에 뭡니까? 저장해야지 읽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장도 없는데 읽는 코드를 만든다는 건 그건 좀 너무 우습죠, 그렇죠? 하기 때문에 저장인 코드를 먼저 만들어서 지금 현재 툴에서 생성한 많은 데이터들이 전부 다 어디 떠 있습니까? 메모리에 있죠. 그 메모리에 떠 있는데 그 메모리를 액세스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부 다 무엇을 줬습니까? 변수를 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변수를 땡겨서 이제 파일로 저장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저장된 데이터를 이제 파일에 제정된 데이터를 이제 읽어서 이제 그 툴에서 이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따라지고, 그다음에 마지막 테스트와 디버깅은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만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로드맵을 보겠습니다. 보게 되면은 데이터 분석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이 데이터 분석은 무엇을 통해서
기획을 통해서 볼 겁니다. 그 다음에 메인 메뉴 결정하고, 그 다음 메인 메뉴 화면을 제작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화면 제작하고 어떤 식으로 입력 받을 것인지, 왜 그것이 가능한 것은 무엇 때문에 가능합니까? 이 데이터가 결정됐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데이터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메인 메뉴하고 그다음에 메뉴 화면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 없죠. 왜? 이 툴이란 것은 메뉴를 통해서 데이터를 입력받고자 하는데 그 입력받는 그 데이터가 확정되지 않았는 상태에서 이런 분들은 진행을 할 수가 없겠죠. 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 분석은 항상 먼저입니다. 그리고 게임도 그렇죠. 게임도 이 데이터가 가장 먼저죠. 자, 그런 다음에 뭡니까? 이런 부분이 끝나게 되면은 이미 그 전체 프로그램의 구조가 이제 딱 잡혔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무엇으로? 스위치 문으로 이용하면 좀 더 쉽다고 했었죠. 그래서 구조가 딱 잡혔습니다. 그러면 그 구조, 그 어떤 메뉴가 선택됐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코드들을 실행하면 되겠죠. 하기 때문에 메뉴별로 이제 코드들 이렇게 딱 만들어 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 입력, 삽입, 삭제, 수정, 출력 해서 이런 그 부분이 이루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파일 다루는 부분. 파일은 열고 닫는 밖에 없습니다. 연 것도 아니요, 저장한 것도 아니요, 어중간한 이거 없죠. 그렇죠? 예, 하기 때문에 간단하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및 디버깅 하게 되면은 이제 게임이 완성이 됩니다. 툴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툴도 단계별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죠? 무작정 뭐 전체를 다 만들 수는 없고요. 이같이 하나씩 만들어 가는데 툴은 그렇게 만들기가 더 쉽다는 것이죠. 왜냐? 그 부분별로 우리가 작성을 해야 될 코드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데이터 분석 스텝 1, 이 부분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데이터 분석, 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보니까 이 부분이 유동 데이터입니다. 게임에서 하트 바구니의 총이 잡혀 어느 위치에 나타날 것인가, 스테이지별 총 하트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게 바로 뭡니까? 한 화면에서 뿌려지는 그 하트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목표 하트 수. 그 중에서도 한 이 정도, 한 80% 또는 90% 정도까지는 하트를 다 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 목표를 주고 이 목표가 있어야지 게임을 하지, 목표가 없는 상태에서는 게임을 안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과 연관된다? 게임성과 연관이 되죠. 그 다음에 막대 길이. 막대도 어떻습니까? 스테이지 처음엔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막대 길이를 길게 해준다든가 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점점 올라갈수록 작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천천히 움직인다든가 뭐 이런 부분을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막대 길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슈코링 게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이미 다뤘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딱 듣자마자 어떻게 해야 될지 대략적으로 감이 잡히실 겁니다. 그 다음에 하트 바구니의 이동 시간 간격, 하트가 떨어지는 시간 간격, 하트마다 떨어지는 시간 간격, 최대의 시간 간격을 주는 거죠. 그 시간 간격을 시간 간격을 주어서 빨리 떨어지기 한 번에 많이 나오기도 할 수 있고, 뭐 적게씩 조금씩 뭐 흩날리도록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줄 수 있겠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이런 거에 관련된 데이터는 누가 가공합니까? 프로그래머가 가공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가공하겠습니까? 기획자가 가공하겠죠. 하기 때문에 툴은 사용하기 쉽도록, 그렇죠? 기획자가 딱 보고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지 그 툴을 또 사용하기 위해서 프로그래머를 앉혀놓고, 그렇죠? 기획자가 일일이 물어가면서 한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툴을 만들어만 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프로그램에서 보여줄 때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그것들을 우리 프로그래머들이 고민을 해야만 합니다. 자, 이와 같은 스테이지 데이터들이 확정되었다면은 이것은 곧 무엇으로 바뀔 수 있다? 이것이 하나의 단위죠.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구조체로 우리가 바뀌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XY 좌표, 하트 수, 그 다음에 목표 수, 그 다음에 그 막대 길이, 그 다음에 이동 시간, 그쵸? 이동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해서 스테이지라는, 그쵸? 스테이지라는, 그와 같은 그 구조체 명을 제가 줬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다 됐죠, 그쵸? 다 됐고, 이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 줄 것인가, 어떻게 입력을 받을 것인가, 어떤 식으로 수정을 가능할 수 있도록 화면을 보여줄 것인가, 그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겠죠. 이것이 나중에 비주얼로 넘어가서 이제 윈도우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컨트롤로 바뀝니다. 그렇죠? 에디트 컨트롤이라든가 그 다음에 눈깔 같이 이런 게 있는 거 보셨죠? 그렇죠? 이렇게 눈깔 이렇게 있는 것도 보셨을 거고 그 다음에 체크 버튼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체크 탁 하는 버튼이 있죠. 그렇죠? 이런 거라든가 뭐 에디트 박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전부 다 바뀔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그 컨트롤들도 이제 전부 다 뭡니까? 데이터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렇죠? 결국에는 뭡니까?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즉 값입니다. 값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메인 메뉴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렇죠? 앞에서 봤듯이 대략적으로 이렇게 정해 봤고요. 그 다음 메인 메뉴 화면도 이렇게 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동작하면서 데이터 입력을 다 했어요. 근데 그러면 어때요? 더 할 거냐 묻겠죠. 그래서 no 하게 되면 다시 메인 화면이 나와야 되겠죠. 하기 때문에 이 메인 화면의 출력에 관련된 이 부분은 무엇으로 만드는 것이 좋습니까? 함수로 만들어놔서 그때그때마다 호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부분들을 함수로 안 만들고 그냥 그 메인이라는 소스 코드에 다 집어넣게 되면 메인 길이가 너무 이렇게 길어지게 되죠. 그래서 메인이 길어지게 되면 그렇죠? 메인에 있는 코드가 너무 길어지게 되면 문제가 뭡니까? 그 프로그램의 흐름을 보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의 흐름을 어떻게 보면 제일 좋겠습니까? A4 한 장 안에 다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보통 옛날에는 이제 프린터기가 도트 프린터였습니다. 찌직 은행에 가면 찌직 하는 그런 거 보셨죠, 그렇죠? 그래서 그 종이가 지금 같이 A4를 넣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가 이렇게 쫙 당기면은 쫙 붙어서 옵니다. 그래서 그걸 접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뭐 카드같이 쫙 펴놓고 이렇게 쫙 보면 됐었는데 지금은 A4로 전부 다 이제 우리가 출력을 하기 때문에 A4 한 장에 그 프로그램의 흐름을 탁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예, 그건 나중에 디버깅 하기도 굉장히 편하고 내가 만약 프로그램 짜다가 잘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고민해도 풀리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누군가를 콜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친구를 불러서 야 이거 문제 안 된대. 너 한번 봐라 하는데 메인을 보는데 왔다 갔다 하면 보는 것도 되게 짜증나죠. 그렇죠? 하기 때문에 이런 메인 부분을 많이 줄여주는 것이 좋은데 그 메인 부분의 코드를 줄여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다? 바로 그 함수 단위로, 그렇죠? 함수로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그와 같은 부분을 해주는 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이 부분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8 하게 되면은 종료해서 나가죠. 그럼 이 메뉴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것은 무엇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8. 이 종료에 관련된 것입니다. 종료하게 되면 프로그램 종료해버리면 되니까. 그렇죠? 뭐, 다른 건 뭐, 이런 거 뭐, 열기니, 저장이니, 뭐, 1, 2, 3, 4 찾을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전체 구조에서 이 8번에 해당하는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구조 안에서 밖에서 제일 선두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while문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메인 메뉴 번호 중에서 8번. 그렇죠? 8번이 제일 상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만난 순간 이 while문을 빠져나오죠. 이 while문을 빠져나온 순간 프로그램은 종료됩니다. 자, 그 다음 메인 메뉴 선택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1, 2, 3, 4, 5, 6, 7 이게 돼 있죠. 그래서 요 안에 거기에 관련된 코드들만 우리가 나열해 주면 되고 최종적으로는 무엇입니까? 이 앞에서 작성한 요 데이터, 그렇죠? 요 데이터 꾸러미를 만들어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실습 예제 9-1을 이제 볼 텐데요. 너무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아까 같이 9-11, 그렇죠? 이 화면이죠. 그렇죠? 이 화면의 메뉴가 출력되도록 프로그래밍 해보자. 참고적으로 입력 커서를 이동하거나 할 때는 무엇을 알았습니까? GoToXY를 사용하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위치에 커서를 옮길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것은 2장에서 이미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화면을 여러분들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여기 관련된 소스 한번 볼까요? 예, 한번 보죠. 자, 보시게 되면 GoToXY는 이미 그 앞에서 우리가 봤던 그런 내용들이고, 그렇죠?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메인 메뉴에서 쭉 이렇게 출력하죠. 그렇죠? 쭉 출력하고, 그 다음에 메뉴라는 요 함수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메뉴를 호출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뭡니까? int에서 뭔가 값을 리턴하죠. 그럼 결국 이 메뉴라는 함수가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이 지금 했던 요 화면, 그렇죠? 출력 화면을 출력해주고, 거기서부터 입력받은 값을 리턴해주겠죠. 그렇죠? 거기까지의 기능을 하는 것이 이 메뉴라는 함수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while문이 하나 들어가죠. 그렇죠? while문이 하나 들어가면서 메인 메뉴를 출력합니다. 그 다음에 입력을 받죠. 그 다음에 scanf,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거, 이와 같이 반복문이 있었을 경우에 저 scanf 했을 때 flash라는 것을 써주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왜? 키보드 버퍼에 엔터 키가 남아있는데 그 다음번 scanf를 읽을 때 이 scanf가 무엇을 읽어냅니까? 엔터 키 값을 읽어내버리기 때문에 내가 1번을 입력했는데 몇 번 이렇게 확 이렇게 반복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키값이 1부터 8일까지여야 되겠죠. 거기서 입력 받으면은 그 값을 리턴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을 경우는 입력이 잘못됐습니다. 출력해주고 슬립 되는데 슬립은 뭡니까? 일정 시간 밀리세컨드 동안 잠시 멈추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 윈도우 함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이미 2장에서 설명드렸던 부분이죠. 1500 같으면은 어떻습니까? 1.5초 1.5초 정도 잠시 있다가 다시 반복문을 실행하겠죠. 만약 이 부분이 없다고 하면은 잘못 누르자마자 뭐가 휙 나왔다 휙 지나가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뭘 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우리가 다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했을 때 이런 것도 착오도 있을 건데 그 착오에 대한 알림까지도 우리가 다 툴을 만드는 사람은 다 고려를 해야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보면은, 자, 메뉴 됐고, 되게 간단하죠. 그렇죠? while문 또 들어가죠? 메뉴. 만약에 저 코드가 만약 여기 있다면은 메인이 더 길어지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 부분이 함수 처리로 됨으로 통해서, 메인 받는구나. 되게 간단해지죠. 구조가. 그렇죠? 굉장히 구조 간단하죠. 그렇죠?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뭐다? 여기에 관련된 코드를 이제 각각 이제 집어넣으면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툴을 만들어 갑니다. 게임이란 것은 애니메이션 요소와 같이 계속적으로 뭔가를 반복을 시키면서 데이터를 동작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무한 루프라든가 그 다음에 게임 프레임워크가 필요하지만 관리 프로그램은 좀 그거가 좀 성격이 좀 다르죠. 왜? 기능 위주. 그 다음에 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만드는 방법이 약간 좀 다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메인 부분을 얼마나 줄여줄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툴 만들기 이제 시작하는 그런 단계인데요. 요런 류의 경험을 지금부터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해볼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가 게임에 어떻게 적용되고, 실제 데이터를 툴에서 바꾸니까 저 게임도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게임을 만들었을 때 이 툴을 친구들한테 줘보는 거죠. 주고 한번 데이터 만들어 봐라. 내가 만들 수 있는 데이터는 한계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데이터는 또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만든 데이터 턱 집어넣으니까 우와, 게임이 달라지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이제 경험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그 게임 툴의 그 화면 만드는 것까지 한번 봤고요. 다음 강좌에서는 그 같은 데이터를 이제 다루는 스텝 2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